자, 어제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거. 이거 어제 거 맞지, 찬이요? 실수는, 두 번의 실수는 용서하지 않는다. 자, 동네 주민. 그날 이후부터 모든 집들이요, 계속 불면증 다 시달렸을 거예요. 이제 못 나가요. 저도 못 나가고. 그날 이후, 이곳의 평온한 일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랑이 엄마. 그전 주말에도 학교 가기 힘들어 했었는데 그날은 혼자서 옷을 다 입고 나왔더라고요. 초등학생인 것 같은데. 사랑이 엄마. 사랑이를 찾으러 다니면서도 어느 집에 친구 집에 가서 한숨이라도 자는 집. 3월 29일 사랑이는 학교 시간이 지나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마음에 맞는 친구가 생겨 종종 놀고 오기도 했지만 그날따라 전화도 없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미나 사랑이 친구. 많이 놀고 싶어서 사랑이가 전화를 빌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오라고 했거든요. 그 아줌마가 사랑이를 아는 사이 같았어? 원래? 네. 함께 있던 친구로부터 들은 말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아는 것처럼 보였던 한 여성을 따라 어느 집으로 갔다고 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를 통해 용의자의 실체를 확인한 것은 저녁 7시였습니다. 실제 CCTV 영상 여기 있네. 검정색 옷에 여행 가방을 든 여성이 사랑이를 데리고 단지 내 한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두 사람이 내린 것은 13층이었지만 13층은 CCTV 속 여성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온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색이 시작되었고, 경찰이 사랑이를 발견한 것은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발견이 됐대요. 이진섭 129 안전센터 대원. 사다리 앞에 바로 있었어요. 넘어서 고개만 내밀면 바로 보일 정도로.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거기에 시신이 나뉘어 담겨져 있는 걸 확인했었거든요. 그리고 사랑이는 아파트 옥상 무탱크 지붕 위에서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을 준 것은 피의자는 17살이라는 것이었고, 사랑이의 가족들은 이웃이 범인이었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거 완전 시발년이네. 또 나옵니다. 와, 시발것. 심신미약 상태, 이 족같은 거. 와, 나 씨발 열받을라 그러네 진짜. 이 개 족같은 단어. 뭐만 하면 심신미약, 술 처먹었어요, 정신 이상자예요, 저는 정신병 다니고 있어, 약 먹고 있어요, 우울증이에요. 내가 이거 진짜 당했잖아. 내가 씨발 경찰서 갔다 왔잖아. 이거 봄청춘 새끼가 경찰서에서 나 원래 정신병 있어요. 이거 족같은 거야 이거. 재판에서 김양은 정신질환으로 한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 야, 이 개간년아! 사랑해 아빠. 와, 진짜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까 얘들아, 맞지? 나도 연지가 너무 이쁘고 막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희망이잖아. 자기 딸이 정신병 이유 하나로 애를 살인해 시체 유기까지 했어요. 김경옥 경정 인천 연수동 쪽에서 일어난 거네. 연수경찰서 형사과장. 피의자는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할 뭐야 이거 배터리가 소진돼요. 하지만 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당시 전원이 켜져 있었고, 제작진은 우선 사건 당일 김양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김양은 전화를 빌려달라는 사랑이에게 배터리가 없다고 했으나 조사 결과 배터리는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범행 전에는
초등학교의 학교 시간이 적힌 주간 학습 안내서를 검색했었다고 합니다. 채용식, 유가족 대리인, 캐리어는 콘셉트였다. 아이들이 보기에 엄마 같은 스타일. 와, 또라이 같은 년이네. 나이 또래가 젊은 거로 안 보고 연령대를 높게 봤더라고요. 17살이 저지른 거래. 김양이 당일 가지고 있었던 물품 중 가장 눈길을 끈 여행 가방은 변장을 위한 소품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김양은 자신의 옷 대신 어머니의 옷을 입고 나왔다고 합니다. 17살. 곽대경 교수.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한 게 아니라 그런 행동할 때는 다른 사람의 눈을 저거 뭐야? 아이씨, 뭐 자꾸 이거 뭐야? 13층에서 내린 김양은 15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이게 정신병이야? 이거 씨발 완전 대놓고 범죄 심리학 이해준이 볼 때는 이거는 완전 대놓고 죽이려고 데려갔고, 정신병이었으면 그냥 15층 들어오고 갔겠지. 이게 내 결론이에요. 전문가께서는 이러한 행동이 기분 내키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한 것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시 50분, 그 다음에 3시. 12시 50분에 들어가서 3시에 다 안 보이죠 여러분들? 제가 제대로 해드릴게요. 야 얘들아, 어린아이가 얼마나 겁났을까 진짜. 맞잖아. 그 힘도 없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저렇게 씨발년이 저게 말이나 되냐. 씨발. 더위다가 범행 시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김양이 사랑이를 데리고 집에 간 시간은 12시 50분인데 살인과 사체 훼손을 모두 마치고 집을 나선 시간은 3시입니다. 집인 15층에서 16층 옥상까지 계단을 이용했기에 CCTV에서 이 모습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4시 9분. 진짜 감쪽같이 변장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그리고 오후 4시 9분 전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외출을 합니다. 살인과 사체 훼손이 일어난 집안 역시 말끔히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범행 중 이해하기 어려운 곳 중 하나는 시신을 유기한 장소라고 합니다. 5m가량의 높이를 올라가야 하는 물탱크 구조물로 최후와 비슷한 제작진은 이곳을 올라다 다음날 심한 근통을 앓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 슈퍼맨이네. 살인을 하려고 작정한 년이네 이거. 자기 목숨이 떨어져서 뒤지든 말든 나는 살인해야겠다. 올라가서 버려야겠다. 이거 완전 적같은 년이네. 프로파일러께서는 나 유기장소는 생각해놓은 곳으로서 즉흥적으로 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수정 교수. 조현병인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현장을 정리를 못한 채로 검거되거나 이런 경우는 훨씬 많아서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행위들을 사실 시신 유기 시에 했다는 거죠.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현장을 정리를 못한 채로 검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신 유기를 하는 등을 일이 있었습니다. 김병욱 의원. 학생이 학교 선생님과 개인 상담한 내용은요, 하루 일과 중에서 3분의 1은 깨어있고 3분의 2는 잠이 들어있다. 좀 몽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표현을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초기의 정신과 질환이 범행 이유로 꼽힌 것은 학교에서 개인 상담한 내용이 몽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같은 표현을 했으며, 엄마가 개인 상담을 한 것은 정신과에 매주 다니고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약 처방은 받지 않고 있다. 고집이 세고 말을 많이 해서 엄마랑 트러블이 생겨서 힘들다. 정신과에 매주 다니지만
약은 처방받지 않고 있고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트러블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정신과 다니는 내용이네요. 관심군. 인형 관심 받으려고 했네. 개 같은 년. 이거 결과가 관심병이야 이거. 와. 관심군. 진짜 관종년이야 이거. 또한 검사에서 자살에 대한 한몫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 관심구모로 드러났는 데다가 수업 시간에는 늘 잠을 잤으며 깨우면 선생님께도 화를 내는 등 학교 생활이 원만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친구네요. 피의자 친구. 대학교인가? 거기 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기숙사 정말 좋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돌아가야 한다고 들었고. 이거는 나만 믿으세요 형님들. 출소하는 날 나한테 뒤지게 맞는 날입니다. 예? 걱정 마세요 형님들. 출소하는 날 가까우니까 바로 씨발 자전거 타가지고 바로 집 앞에 가면서 대기 탈게요. 오자마자 씨벌년 아가리 존나 죽게 깨요. 예? 그러면 나도 정신미약 상태예요. 판사님 저 정신미약 상태거든요. 저 정신병 있어요. 예? 그래? 너 그러면 2개월 받아. 예 알겠습니다. 깜빡 갔다 올게요. 바로 할게요. 씨벌년 바로 존나 뵐게요. 대학 학교에 갔다던 김양은 6개월 정도 만에 대한 학교를 그만뒀고 범행 직전인 올해 2월에는 바리스타 학원에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 엠생년이네. 미친년. 사람 죽이고 바리스타 갔대. 미친년. 이주연 소아정신과 전문의. 아 너무 족같네 이거. 아스퍼거 증후군은 간단히 말하면 정상 기능을 가진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제한적이고 상동적인 관심이나 아스퍼거 증후군이 뭐야 하더라. 이런 병은 언론에도 보도에도 있었는데요. 정상 지능을 지녔으나 사회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질환 상태. 전문가께서는 아스퍼거 증후군은 사회성 장애일 뿐 범행 동기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인연은 바로 내가 볼 때는 무기징역이에요. 확진일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보낸 것을 따라라라 감정결과 심신상실이 아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스퍼거 뭐 추정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검찰에서 범행 당시 법률적인 심신상실이냐를 판단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했으며 감정결과 심신상실이 아니다 너는 좆됐다 라고 나왔다며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추정된다와 같은 것은 수사기관에서 할 부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지미 변호사 누구 변호사가 중요해요? 과연 피의자일까요? 피해자일까요? 피의자겠죠?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지 않다는 것은 뭔가 실제 범행 동기가 자신에게 굉장히 불리하거나 이 범행 동기를 말함으로써 새로운 누군가가 드러난다거나 그거를 숨기고 싶다라고 하면 얘기를 못할 수도 있겠죠. 전문가께서는 정신질환이 아닌데도 범행 동기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 범행 동기가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범행 동기를 말함으로 새로운 누군가가 드러난다거나 한 것을 숨기고 싶어 얘기를 못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답 나왔네요. 제가 볼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범례심리학자 이예준. 제가 볼 때는 2년 뒤에 도와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거를 말하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좆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겁니다. 둘 중 하나예요. 도와준 사람이 있거나 내가 다른 범죄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아가리 묵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엄마 저희 딸 신발이 현관에 신발이 있더라고요. 그거 들고 찍은 것도 아니에요. 현관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신발 사진. 식구들도 매일 보는 건데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갔죠. 야, 나 같은 경우에도 씨발 연지 뭐 유치원 가면 연지 나 일하고 나오면 연지 신발 보고 연지 보고 싶다 이런 말 하거든. 진짜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서 진짜 족같네요 진짜.
사랑이의 가족들은 단독 범행이라는 것이 이해가지 않아. 나도 그래 지금. 내가 말했잖아. 단독 범행이 아니야 이거. 김양의 집 현관에는 사랑이의 신발이 있었는데 김양의 부모는 경찰이 이를 찾아낼 때까지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못 봤던 신발이 있었는데도 별다른 액션이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양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그 부모가 도와준 것이 아닐까 의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추측이지 몰아가선 안 돼요 여러분들. 예? 몰아가선 안 돼요. 아시죠? 몰아가지 마세요.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몰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경찰의 수사 결과였습니다. 사랑이 아빠 국과수에 부검하면서 시신 일부분도 없다고 못 찾았다고. 와 이거 진짜 족같네. 그치만 가족들은 여전히 단독 범행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국과수에서 시신이 일부를 찾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 왜 못 찾았어? 시신 발견된 거 옥상 아니야? 이거 진짜 리얼 CCTV. 이 봐봐 이 뒤태 이 사이코 같은 년. 어? 이 봐봐 딱 그냥 뒤태가 범죄상이에요. 예? 옷도 족같이 못 입고. 경찰이 추가로 확인한 김양의 행적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4시 붉은 옷을 갈아입고 외출을 하는 김양의 손에는 종이봉투가 하나 들어져 있었는데 만나기로 한 친구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이해준 해결 끝. 봉투 돈 받았네. 돈 받았네. 고등학생이 뭐 선물을 봉투로 주나요? 돈이야. 해결 완료. 자 볼게요. 사건 현장에서 어떠한 조직력자도 찾지 못했으나 사건이 발생한 지 10일 뒤 경찰이 증거를 제시할 때까지 김양이 언급하지 않는 비밀 친구가 있다는 것이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비밀 친구. 이 아싸년이 어떻게 친구가 있었을까요? 예? 사랑이 아빠 공무원 잡았다는 소식 하루 전인가 먼저 형사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날 연락해서 만난 증거가 있어 걔를 체포하러. 와 인천에 이런 또라이 년들이 진짜 왜 이렇게 많어? 뭐 전염병이야 씨발? 김양보다 2살 많다는 방향입니다. 방향이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건 발생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은 김양이 검거되기 전까지 방향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범은 몰랐대요. 그때는 걔는 전혀 김양이 그런 행동을 하고 왔는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 김양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김양이 범행 후 자신을 만나러 온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딱 이제 이해해주는 범죄 심리학자. 자 2가지. 범행일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었던 거고 안 도와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모릅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주영민 경기일보 기자분이 진짜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맨날 내 기사만 쓰는 그런 관종 기자도 있겠지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기자들도 있어요. 예? 주영민씨 아름답습니다. 당신 기자 구독 버튼할게요. 1시 반에서부터 4시 사이에 범행이 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3시쯤에 통화를 했대요. 이 아이 둘 간에 통화를 할 때 그럼 누가 먼저 걸었느냐. 그렇지 누가 먼저 걸었느냐가 중요하겠지. 이게 저희한테도 궁금증이 하나여서 누가 먼저 걸었느냐고 물었을 때 공범인 아이가 먼저 전화를 걸었고 공범인 애가 만나자고 해서 서울로 간 거였어요. 그러나 이것이 거짓으로 밝혀진 것은 삭제되었던 김양 휴대폰 전화의 통화 기록이 확인된 뒤였습니다. 구락같네. 이 구락가는요. 얘들아 요즘은 이런 구라 이런 개구라 절대 안 통해. 현대화가 발전하고 IT 문화가 발전하면서 삭제 버튼 삭제 버튼 하면 나만 걸릴 없겠지? 이지라고 하지. 카카오톡 공문 보냈어요. 주세요. 자 바로 드렸어요. 예 삭제된 건 원본입니다. 다 줘. SKT 통화기로 다 삭제하지? SKT 공문 보내. 공무원 이거 통화기로 삭제해 주세요. 여기 나왔습니다. 바로 돼요. 요즘 경찰이 뭐 호구인지 아냐. 자
김양은 부인 결과 시신 일부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경찰이 그 행방을 추궁했을 때 며칠째 입을 열지 않았으나 두 사람의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가 확인된 뒤에야 입을 아가리를 벌렸다고 합니다. 입을 열었다가 아니지 개새끼야. 그 더러운 주둥아리를 열었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더러운 주둥아리를 드디어 오픈했다고 합니다. 사라진 시신의 일부를 서울에서 만난 친구에 건네줬다고 털어놓은 이거는 뭐 씨발 뭐 반전인가요? 사라진 시신부를 왜 건네? 씨발 설마 처먹은 거 아니야? 와 이런 괴물 같은 년 설마 아니겠지. 경찰은 CCTV를 통해 방향이 선물로 받았다는 종이봉투를 들고 집 근처 지하철역까지 내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고 합니다. 피의자 진술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얘들아. 씨발 얘들아 다 동의해 안 해? 끄덕끄덕거려요. 야 범죄를 어떻게 없애는지 알아? 내가 말해줘? 말해줘? 끄덕끄덕거려요. 이 이해준이 대통령이 된다. 나는 강간살인 안 나오게 할 수 있어. 뭐냐? 법으로 집에다가 CCTV 달기. 이거를 법으로 내놓는 거야. 법에다가 CCTV 다 달어. 그러면 국가에서 보게 하는 거야. 그러면 범죄 안 일어나. 씨발. 어? 사생활이 그 뭐 사생활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안 봐. 안 볼게요. 근데 만약에 범죄가 사생활 뭐 이런 거 이상한 건 안 봐. 그냥 범죄만 보는 거야. 딱 나왔지. 그러면 범죄가 일어날 수가 없지. 누구 인천 뭐 여기에서 살인이 일어납니다. 출동해. 바로 가. 바로 잡어. 범죄가 안 일어난다니까? 진술에 따르면 집 주거지 쓰레기통이다라고 했는데 경찰 측에서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선물로 받은 것을 집에 가는 길에 버렸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김지미 변호사 살인방조로 기소를 했다라는 건 범행을 할 때 통화를 하면서 어떤 범행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고 아니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랬을 때 이렇게 해봐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나 무서워 못할 것 같아 그랬을 때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통화가 오고 갔다면 정신적 방조가 될 수 있어요. 누구? 박량은 사체 유기 및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박량은 시신 일부를 파는 것은 맞지만 살인 사실은 전혀 이거 완전 개같은 년이네. 시신 일부를 받았지만 살인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것. 팔이 잘려가지고 팔을 전달했는데 살았네. 이거 어떻게 보관할까? 이 사람 살아있지? 살아있지? 김어디 이 병신 같은 년.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냐고. 응?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야 이거. 이수정 교수 모든 시신의 일부를 다 똑같은 장소에 갔다. 은닉을 해야 합리적인 선택인데 그 중에 일부를 끄집어내서 굳이 공범한테까지 갖다 준 데는 공범이 사실은 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신의 일부를 버리지 않고 본인이 보관했을 거 아니에요. 포장도 하고. 전문가께서는 시신의 일부를 공범에게 가져다 준 것에는 공범이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가정환경이나 경찰분 가정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당국에 물어는 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려준 게 없죠. 저희한테는 방향에 대해서 그다지 알려진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김경옥 경장 형사들이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았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김지미 변호사, 피의자 변호사. 어쨌든 변호사 12명이 들어갔다는 거 일방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 쪽에서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방향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였으며 첫 조사부터 변호사가 입회했고 재판에는 무려 12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년 돈 많아? 돈 많어? 요즘 변호사가 저도 많이 이제 영입을 해보고 했지만 아무리 싼 금액, 이런 이제 금액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고 이런 살인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는 기본적이게 이거야. 큰 거. 이게 얼마나 큰 사건에 따라서 변호사비가 달라. 근데 이런 살인 사건은 큰 거 이거야. 아무리 싸더라도 500. 그럼 12명이면 얼마야? 5천. 재판에서 김양과 박양의 통화 내용이 알려졌는데 사건 전날부터 당일 새벽까지 4차례 거쳐 총 2시간 10분 동안 통화를 했으며 당일 오전 10시 50분 어머니의 옷과 선글라스로 변장한 셀카 사진과 함께 박양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와 씨발 살인 저지르고 이 쪼개는 거봐. 이건 조연 배우기 하겠지만 이런 새가 막 선글라스 끼면서 나 이뻐? 어? 아니 조까지 생겼어. 이 못생긴 년아. 사냥을 나간다. 응 알았어. 시신일보를 나에게 선물로. 여러분들 이건 좀 자극적이게 좀 할게요. 야 이 개같은 년아. 사냥을 나간다. 이거 실합니까? 이거 실화예요? 이 오크년, 인연을 사냥을 해야 돼요. 이 오크년. 예? 이거 진짜야? 와, 세상에 이런 또라이들이 있어? 아니, 그니까 재윤배한테 한 말이 아니라, 진짜 인연한테 살인을 저진 피의자년. 와. 재윤배한테 한 말이 아니라 피의자. 메시지 내용은 사냥을 나간다. 덜 놀라운 것은 방향의 시신일보를 가져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김양의 진술입니다. 손가락 예뻐? 살아있어? CCTV 확인했어? 잡아왔어? 상황이 좋았어? 살아있어? 여자애야? 목에 전선을 감아놨어? 응, 손가락이 이뻐. 둘은 범행 도중에도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잠시 뒤 범행을 저지른 김양은 다시 박양과 통화했고 김양의 진술을 따르면 이때 박양이 한 말은 침착해라. 그리고 알아서 해라. 처리해라. 라고 합니다. 김양이 시신을 유기한 직후인 2시 52분 서울에서 만나자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통화는 끝이 납니다. 김양은 자신이 건넨 선물을 박양이 카페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양은 집에 가서 열어보니 깜짝 놀랐고 또 전화와 메시지로 주고받은 대화가 모두 장난인 줄 알았다. 이게 장난이라고? 말이 돼? 말이 돼, 씨발? 이게 말이 돼? 일단 여러분들, 자,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장난일 수도 있어. 맞지? 이거는 사람의 생각 구조 차이야. 그럴 수도 있어. 누가 갑자기 야 나 누구 여자리 들어왔는데 나 살인할 거야. 이 새끼 지랄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장난이라고 할 수 옹하는 게 아니야. 미친 새끼들아. 장난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사람 심리마다. 내가 씨발 전화해볼까? 누나한테? 누나 나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손가락이 이뻐 해볼까? 장난해. 그럼 야 전화하지마. 끊으라 임마.
장난치지 말고. 이럴 수도 있어. 옹호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사는 지역도 출신 학교도 나이도 다른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사건 2달 전 SNS 통해서였다. 고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채팅방 하나 열어놓고 고어 잔혹 물 넣고, 이거는 씨발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고어 잔혹 물 넣고 거기서 살인도 전소가 서로 얘기도 하고 학생들이 학생들을 데려다가 잔인하게 살해하는 내용의 게임이래요. 이거는 씨발 장난 아니야. 딱 말해서 이거는 미친년이에요. 예?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게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이곳은 캐릭터 커뮤니티라고 불리는 다소 생소한 곳이라고 합니다. 제작진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 주로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의 여성들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있다는 점은 놀랐습니다. 김양이나 박양 역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정소영 커뮤니티 이용자 비톨이라는 온라인 그림으로 그리는 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끼리 만든 재밌는 캐릭터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만들면서 재미있게 했어요. 채팅으로 역할극을 하게 됐던 게 지금의 SNS 커뮤니티에 가까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제약이 없는 역할극 하는 사람들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작진은 이 캐릭터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과 만나봤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끼리 만든 캐릭터들끼리 모여 얘기를 만들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에 채팅으로 역극을 하는 채팅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보랑 커뮤니티 이용자. 이건 뭐 의미 없는 거네요. 누군가 새로운 세계의 배경을 설정하고 이 얘기에 참여할 캐릭터를 모집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세계관이라 부르며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잔혹한 역할극이 가능한 시리어스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고어 적혀있네 여기에요. 잔혹한.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말했지 얘들아. 이런 잔혹한 야동도 똑같아. 잔인한 SM 야동 보는 사람들은 똑같이 약간 잔인한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예? 나 교과서적인 야동 이런 것만 보세요. 아시겠어요? 예? SM 그런 거 보지 마시라고요. 자, 세계관에 대해서 있고요. 텍스트 고어, 19금 및 부상, 사망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유의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고, 새로운 커뮤니티 홍보글이 뜨면 참가 희망자들이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와, 이런 게 있어 얘들아? 나 처음 알았어. 이런 게 있는지. 총괄이 정한 조건을 갖추되 캐릭터에 대한 것은 시청자의 취향대로 창조합니다. 시청자로 접수받으면 총괄은 마음에 드는 소수 정예 멤버를 선정하는데 이를 합격자 발표, 줄여서 핫발이라고 부릅니다. 핫발이. 핫발 간절합니다. 꼭 좀 뽑아주세요. 핫발이 끝나면 커뮤니티는 비공개로 전환되고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대화가 시작됩니다. 와, 이거 시청자 중에 이거 찾아보고 핫발 신청합니다. 있을 거야 분명히. 얘들아 그러지 말자. 배경 사명에 깔리고 자기소개가 진행됩니다. 웹툰 등이 이미 정해진 결말대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이 커뮤니티에서 상호작용에 의해 달라집니다. 호감이 생기면 이 세계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성관계 말하는 거야 설마? 이렇게 생긴 관계는 애인이 된 오너를 줄여 NO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중 오판에 실제로 만나 남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대화 수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제보 방송이 나간 뒤 걸려온 전화는 대부분 캐릭터 커뮤니티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야, 너 이거 일배야? 이게 문제야 얘들아.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일배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네. 나 처음 알았다. 어? 야 맞짱 까자. 야 싫어? 난 극도로 반대한다. 찾아와. 미친 새끼들아. 어? 찾아와. 일로와.
찾아서 맞짱 한번 가자. 구라 아니라. 담배 한대 보고 바로바로 할게요. 극도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1호모 끝난 지 몇 달 됐고요. 그 한 팀이 느린 정보력에 감탄합니다.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주로 캐릭터 커뮤니티와 이번 사건이 관련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정혜람. SNS 사람들의 오해를 풀고 싶었어요. SNS 사람들 중에 몇몇 분들이 그러는 도중 SNS를 통해 김양을 알게 되었다는 사람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김양의 계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와, 이거야. 이게 왜 이렇게 그런지 알아? 아마 그 잡혀간 피해자는 개 빠졌을 거야. 근데 이거 그리면서 남자들한테 오빠 나 진짜 이렇게 생겼어. 오빠 나 이뻐? 오빠 만날래? 만나자 그러면 아 오빠 나 바빠. 어? 다 이런 년들. 어? 이 나쁜 년. 이 피의자년. 허수연 김양가 이건 스토리상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 그 일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한 게 나는 되게 좋았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거든요. 안 받아주면 사이가 어색해지니까 그게 좀 그래서 그냥 받아줬는데 며칠 뒤에 실제로 자기랑 사귀어 내가 말했지. 범죄시랑 이해준 인정? 말했지. 내가 말했잖아. 정확하지? 자, 다른 제보자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김양을 만났었는데 김양이 애노를 제안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SNS 상에서 자신을 남자라고 소개했기에 당황했다는 제보자는 뭐야? 친구가 되어도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했으나 이상한 일이 이어졌고 한 번은 약속도 없이 집까지 찾아왔기에 버스를 태워 돌려보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나도 예전에 이런 게 있어 얘들아. 버디버디 이런 거 했을 때 약간 여자 행사하면서 친구 맺으면서 야 친구야 응? 나 좀 야 거기가 좀 그런 것 같아. 너도 그래? 너 거도 좀 보자. 이런 적도 있어. 저 진짜 거의 중학교 때 버디버디에서 여자인 척하면서 친구 맺어가지고 야 너도 그래? 너 거 좀 보자. 그런 약간 그런 적도 있었어요. 김양이 자신이 뒤에 쭈그러져 숨어 있었던 일이 있었고 그날 이후 만나주지 않자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와 또라이년이 이거 진짜야 이거? 하지만 SNS 편지 내용과 달리 험악한 욕설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적당히 받아줬더니 정도를 모르고 뒤에 올라선 계정 눌러버린 나 블랙했다더라? 내 계정을 어떻게 알고 그랬대? 스타코라도 되나? 족같은 아가 반년조 만들게 좀비꼴로 날렸지. 정말 이건 너무 아니지 않나 싶었던 건 최근이었던 것 같아요. 김양의 상태는 최근 들어 심해졌다고 합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항상 써두거든요. 면접을 보긴 봐요. 성인인지 아닌지 테스트해보는 면접인데 속일 수도 있으니까. 성인인지 아닌지 테스트해보는 면접도 있었으나 이는 속일 수 있기에 성인만 활동하는 곳에서 김양이 활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야 이거? 사과 12님 별풍선 300개 히릿. 중계방 300개는 뭐든지 하지만 중계방은 안됩니다. 분방에 쏘십시오. 300개 김어 이거 지금 심각한 이거 하는 거니까 300개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중계방에서 성인 커뮤니티에 들어간 김양의 그림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상황도 달라져 오프라인에서 만나 2차로 바에 가 술을 마셨다는 얘기도 했답니다. 저는 언제쯤이면 일찍 주무시는 공범을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중에 올해 2월부터 김양의 SNS로 꾸준히 언급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양의 병행 직후 만났던 방향입니다. 둘 사이의 대화의 경우 계정이 비공개 상태라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제보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청소년들의 극단적인 범죄나 미국의 칼럼바인 총기 난사 사건이나 그런데 며칠 전 김양이 친구들과 나눈 한 채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가정에서 이해하지 못했고 학교에서 친구 경험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과
같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전형적인 패턴과 닮아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 자아정체감이 형성될 수 있는 기회가 박탈이 되면서 결국 그 빈 공간을 SNS 공간상에서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아나가기 시작한 거죠. 전문가께서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될 기회가 박탈되면서 그 빈 공간을 SNS에 메꿨다고 합니다. SNS는 법이 없는 곳이므로 반사회적인 정보들이 공유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산인에 대한 내용에 빠져든 김양의 잔혹한 내용의 동영상을 찾아보며 심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보다도 더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가통네요. 헤이, 야자 안 하는 사람 학교 끝나고 나랑 좀 놀아줘. 응? 백수생활이 질려감. 같이 먹을 파티고 하는 중. 몰라? 저런. 나 혼자 처먹고 끝냄. 저런. 특친이나 만나러 가야지. 술 깔아 가는 중. 사건 당일 김양이 아침 일찍부터 깨어 있었고 끊임없이 대화 상대를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양의 초대에 응답한 것은 방향뿐이었다고 합니다. 뭐야, 우리 동네가 없어졌대. 트위터. 사건이 일어났던 날 밤 김양은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경찰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자신이 사는 동네에 아이가 없어졌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참, 미친년. 어떻게든 알리바이 만들려고. 이 대가리 좋은 년이네. 그리고 경찰에 검거된 후 당분간 자리를 비울 것이라는 마지막 글을 남깁니다. 아, 표창훈 교수님, 의원님 또 나오셨네. 이런 범죄를 볼 때 하나는 화약, 또 하나는 뇌관 혹은 심지, 그 다음에 불, 이 세 가지를 만났을 때 뻥하고 터지잖아요. 그럼 이 사건에 과연 이 커뮤니티라는 것 혹은 고물이라는 것의 섭취가 과연 어떤 역할이냐? 가장 쉽게 볼 때는 불을 댕기는 역할이 될 수 있겠지만 사회관계가 든든하고 개인적, 인격적, 정신적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건은 안 생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개통수 너한테 하는 말이다. 잘 봐라. 이 사건에 대해 전문가 분들께서는 SNS와 잔혹물이 여러 원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홍식 교수, 실제 우리 아이들이 가서 이런 것을 보는 데는 사실 국내 사이트보다는 유튜브가 가장 많습니다. 뜨끔하네요. 왜냐하면 국내 법으로 그것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차별 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자살 신앙 징계 비슷하게 돼서 문제가 됐을 때 방법은 관리하는 사람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SNS 문화나 잔혹 영상 규제 하고 싶어도 그 방법을 찾기가 무척 어렵다고 말합니다. 연구원. 또 청소년들에게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미디어에 나타나는 것들이 실제로 뭘 뜻하는지 알려줘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진짜 미친. 이렇게 나왔네요. 아직 나온지 이 사건이 발생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무슨 조치를 받았다, 뭐 1년이다, 2년이다, 3년이다, 뭐 10년이다. 트위터 주소 좀 가르쳐봐. 들어가 보자. 시벌년. 내가 당당히 말할게. 야 이년아, 너 출소하면 9일날 7번지 와라. 시벌년아. 안 오잖아? 네 출소 날에 네 집 앞에 기다리고 있을게. 이 개같은 년아. 이 사회의 악같은 존재 년아. 쓸게 지금.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년. 이 년이 그러면 되겠지. 아, 이 새끼 사냥해야겠네? 그러지. 사냥 못해. 너는 다람쥐고 나는 흉노족이니까. 바람으로 치면 이 다람쥐년아. 어?
급이 달러 역으로 사능당하지. 자, 여러분들 애기 키우시면 조심하세요. 진짜 나는 이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맞지? 어? 아, 나는 진짜 정신병이지 무조건. 난 연지 하나 보고 사는데 막말로 지혜 때문에 족같지만 항상 연지 때문에 사는 거야 얘들아. 네이버는 3이라고? 진짜야? 와. 삼이네요 여러분들. 원래 실검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원래 실검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실검. 원래 시간 실검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철바이 클래스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범죄를 뿌리를 잡아야 됩니다. 형님들 역시 철바이 형님들이네요. 역시 형님들입니다. 형님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형님들. 경각심을 가집시다 우리. 씁쓸하다 얘들아 진짜. 이런 게 다시 일어나면 안 돼. 얘들아, 그 피의자 얼굴 나오면 범죄자 인권이다 뭐다 해가지고 내가 뭐 SNS는 이러겠지. 와, 우리 철구 철들었네. 항상 나쁜 줄만 알았는데 드디어 네가 철이 들었구나 하겠지만 판사 가면 탁탁탁 벌금 1,000만원 이거예요. 예? SNS에서는 그 아래 나왔어요? 아니 내가 방송에서 이걸 풀어버리면 문제가 된단 말이야. 저 법잘알입니다 형님들. 저 법잘알입니다. 그리고 제 변호사 있어요. 제 변호사 철두부 보여주면 돼 안 돼? 이거는 딱 철두부한테 말한 거면 알지. 제 변호사예요. 보여주면 돼 안 돼? 돼 안 돼? 땀 흘리지 말고 식은 땀 흘리지 말고 돼 안 돼? 저 말해봐.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보여주는 게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렇지. 씨발. 그렇지. 된다. 역시 우리 변호사 같고요. 자, 안 된대요. 나는 이런 거보다는 좀 이제 예전에 그 90억 년 버튼 만화로 된 거 뭐 재미난 거 이런 거 좀 보고 싶다 얘들아. 재미난 거를 좀 보고 싶어. 한 개 팽그릇 가입. 기모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거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네. 지금 심심미야. 트윗 재판 받았어? 잠시만. 박영이라는 사람은 변호단을 보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휴, 씨발. 솔직히 그 변호사님들도 기분 족같을걸? 솔직히 변호사님들이 이건 잘못된 건 아니지 맞잖아 얘들아.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변호는 해주지만 진짜 이 변호사분들도 씁쓸할 거야 진짜.
재판은 아직 안 받았어요. 재판 후기 뭐 이런 거 없네요. 만약에 다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약속한 게 할게요. 재판이 안 끝났다. 저 법정에 찾아갑니다. 그 뒤에 의자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저 뒤에 갑니다. 재판 보고 형량이 30년 이상 그 다음 무기징역 아니면 이런 족같은 법!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나올게요. 예? 진짜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뉴스에서 보세요. 인정?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바로 외칠게. 자, 링크 주세요. 또 다른 거 봅시다, 여러분들. 예, 이제 그만 말합시다, 이거. 잡혀 들어가도 돼, 얘들아. 어차피 나 1년 뒤에 군대 가잖아. 차라리 나 2년 썩을게. 2년 썩으면 군대 안 간다던데. 차라리 그렇게 좋은 일 하고 나 2년 썩을게. 나 어차피 해상원 이런 거 아니야. 빨간 주셔도 상관없어요. 예? 차라리 2년 그냥 깜방 갔다 오는 게 낫지. 그런 좋은 일하고. 인정? 12인정. 자. 그게 좋은 일이지. 이런 어린아이들의 씨발놈아. 살인하고 유기하고 지르기 떨는데 야, 손 봐봐. 이지라라 했는데 무기징역 30년 안 주는 게 말이 돼? 족같은 법이지. 미성년자라서 형량이 감량되고 심신미약이라고 형량 감량되고 사람을 죽인 거는 똑같아. 씨발 어디서 그딴 말을 짓거리고 있어.